최근 테슬라 주가가 저점 100달러에서 200달러 넘는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였죠. 제가 이제 100달러 초반대 이렇게 스트롱 바이 의견 또 영상 분석에서 이제 올려드렸었는데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력은요.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여러 어떤 기술력, 이제 칩 만드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이제 다른 업체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장벽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플과 같은 어떤 지휘력, 또 이제 전자상거래라든지 클라우드 영역에서 아마존 같은 어떤 지휘력, 또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뭐 삼성전자 같은 기업, 비메모리 쪽에서는 뭐 TSMC 같은 이 주도력 공고한 1위 업체의 어떤 그 지위를 테슬라가 갖고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하방 경직을 분명히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굉장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 사실 기술적으로는 저점 대비 2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지만 여기서 조정을 또 받게 되면 우리는 또 좋은 어떤 기회 부분으로 봐야 될 겁니다. 테슬라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과 또 기본적인 분석, 또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향후 이제 전망, 굉장히 좀 재밌는 창의적인 어떤 인사이트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 한번 짚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테슬라 이제 주가 차트죠. 일간 주가 차트인데요.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제 저점대 결국은 101달러, 최저점 101달러 찍었죠. 101달러대를 기점으로 지금 지금 보시면 2배 가까운 수준의 이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196달러, 5% 빠지긴 했지만 지금 저점 대비는 굉장히 올라온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제 저점 부근에서 제가 이제 강력한 스트롱 바이 의견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거래량의 폭증 비롯해가지고 저점 신호들, 분명한 건 이제 성장하는 주식이고 또 매출 이익의 성장이 50% 넘나들 정도였던 파괴력이 보여주는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상치보다 증권가 예상치라든지 전망치보다 조금 하회한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했던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또 이제 향후에 대한 그 수요에 대한 어떤 전망이 전기차 수요에 대한 전망이 기존 예상보다는 좋았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확인되면서 이렇게 고성장을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기염을 이제 토했습니다.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손바뀜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고요. 또 이제 여러 어떤 파생 어떤 상품들 해서 반대 매매성 물량, 로스콘 물량이 이제 쏟아지는 것들을 다른 주체가 수급 주체가 받아내면서 끌어올린 형태가 됐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어떤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건 기술적 부담. 결국 이제 바닥권에서 들어왔던 자금들이 상당 부분 차익 욕구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눌린 어떤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이틀 정도 빠졌지만 21선 조정 정도까지는 좀 받을 수 있다.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겠지만 거기 부근의 어떤 조정, 그런 정도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 170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조정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요. 뭐 그런 가격대를 주게 된다면 뭐 결국 좋은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점 410달러 대비해서 4분의 1 토막 났다가 저점 대비 2배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 여기서 좀 왔다 갔다 매물 소화, 차익 실현 물량 소화하면 다시 또 상승 추세의 흐름을 보일 거라 보는데요. 그건 이제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랜 기간 횡보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명확한 건 장기적인 성장 그리고 장기적인 상승의 방향은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가지면서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기반해서 이제 많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좋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TNT 같은 또 2차 전지 장비 회사들, 또 이제 많은 또 2차 전지 회사들 대장 주격인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의 이제 주요 이제 배터리 공급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전고점 부근이 62만 원이죠. 54만 원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우리 사주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이었지만 그 물량을 다 소화해내면서 끌어올려진다는 것은 장기 상승 추세 국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삼성 S사 역시
고점 부근의 어떤 매물들을 차곡차곡 소화를 하면서 이제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시도를 하는 구간에 넘어왔습니다. 장중 조정에 그치면서 결국은 조정도 크게 허락하지 않는 그런 어떤 대기 매수 수요였던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뭐 정유업 쪽의 사업 부분에 이제 안 좋은 그 실적을 냈지만 그때가 대량 거래 터지면서 또 물량을 또 받아내는 또 수급 주체가 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상승 추세의 어떤 흐름으로 갈 공산이 매우 높은 국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 3사 그 중에서 LG엔솔, 삼성 SDI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은 사실상 이제 뭐 나중에 따로 배터리 사업부만 떼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해야지, 이거 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좀 쇠퇴산업까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후순위로 빼야 된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양극재 업체들이 탑픽이죠.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 또 신고가죠. 또 LNF도 이제 신고가 위치로 가는 어떤 흐름들. 코스모 신서들도 신고가를 내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양극재, 음극재 동시에 하는 또 포스코 케미칼은 뭐 가장 탑픽 종목이긴 하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계속 신고가 흐름을 내는 기업을 토하고 있으며, 또 이제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도 이제 첨가물 관련된 기업도 이렇게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에도 이제 신고가 위치 흐름을 가기 시작했고, 코스모 화학 같은 기업도 역시나 신고가를 내기 위한 어떤 행보를 펼치기 시작했다. 또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성일하이텍이라든지 또 세비캠 같은 기업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는 형태, 또 SK하이테크놀로지 같은 분리막 회사들도 바닥권을 탈출하는 흐름들과 엔캠 역시나 이제 전해질 업체로서 또 첨보 같은 회사도 중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흐름들, 동박 3인방 일진 머티리얼즈도 SKC도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바닥권 탈출을 하는 흐름들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비사들 중에서는 PNT 같은 회사가 이제 탑픽권으로 오랜 기간, 지금 1년 넘는 기간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돌파를 좀 시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장비주들도 점진적으로 좀 올라오는 흐름들, 탑 머티리얼도 바닥을 형성하고 또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기술이라든지 TSI, 또 대보 마그네틱, 아바코, 엠플러스, 에이프로, 유일 에너테크, 이런 기업들도 이제 2차전지 장비주로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다. 하나증권 리포트를 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테슬라 미래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아마존과 야후의 이제 경쟁 구도, 결국 이제 아마존이 승리했잖아요. 그 구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승자 독식의 시장이 역시나 이제 이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펼쳐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우리는 그런 과거의 어떤 이런 기업들 통해서 이제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테슬라의 이제 장기 주가입니다. 09년도부터 이제 최근 23년도 1월 달까지 어떤 주가인데요. 굉장히 낮은 주가였죠. 뭐 사실 뭐 2달러, 뭐 3달러 뭐 이랬던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엄청난 주가의 흐름, 100달러 넘는 어떤 흐름들을 내고 있고, 이게 이제 뭐 400달러 갔었던 그런 흐름이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주가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튀었잖아요. 이때부터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대량으로 이제 양산 체제를 가지면서 생산 문제 이슈가 이제 해결되면서 일단은 그 폭발적인 어떤 매출과 이익의 어떤 성장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했던 이때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진 거는 조금 그 본업 외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했죠. 트위터의 이제 최대 주주 등급 뭐 이런 것들 인수하고 뭐 연기되고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단의 어떤 금리 인상과 뭐 전쟁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뒤섞이면서 뭐 또 이제 비트코인 투자했는데 비트코인도 폭락했으니 어쨌든 테슬라는 어떤 본업 외적 이제 경기와 영업의 변수 영향이 커졌던 시기다는 요 이제 테슬라 단기 주가 주요 이슈 요 페이지의 어떤 부분이 크게 좀 작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바닥권 대비 한 2배 정도 이제 올라왔던 거는 컨센서스 상회하는 4분기 실적 발표와
글로벌 전기차 수요의 확대, 확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보니까 2013년하고 2020년 두 번 크게 이제 상승을 했는데 2013년에 5배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때도 이제 판매량이 10배 정도. 근데 이 2000대에서 2만 대로 올라왔던 거였죠. 진짜 제대로 된 상승은 역시나 이제 2020년이죠. 결국은 이제 주가가 10배 이제 폭등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엄청난 이제 매출이 폭발적으로 작용하면서 10배 이상의.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이 매출 판매량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하긴 할 텐데요. 저는 이제 거기서 제가 그 100달러일 때 강력 이제 매수 추천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각이 올해부터는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포인트로 좀 잡았죠. 결국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IT 시장에서 경쟁 구도를 한번 보세요. 야후라는 회사가 굉장했잖아요. 근데 뭐 사실 뭐 이제는 뒤처진 그런 이제 기업이 되는데, 역사 속의 기업이 되는데 94년에 설립돼 가지고 2000년 초반까지 최고의 이제 검색 엔진과 포털 사이트에 이제 원형을 제공했던 기업이 야후였죠. 당시 나사 기준으로도 시총 규모가 뭐 사실 5위에서 10위 초대형 기업이는데요. IT 버블 시기를 거치면서 7개 분기 만에 98% 하락을 했죠. 상패까지 당했죠. 3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던 검색 시장에서 구글에 밀린 게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쟁 우위가 영원하지 않고 1등 기업이라도 경제적 해자를 유지하지 못하면 주가가 장기 성장할 수 없다는 반면 교사였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느냐의 이제 문제인데요. 검색의 어떤 그 시스템, 검색의 이제 알고리즘, 이런 어떤 플랫폼 기술이 구글이 굉장히 이제 앞서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당연히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의 독점적인 구조가 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데요. 이랬죠. 야후가 이제 이런 점유율을 내다가 구글에 이제 이때부터 처지는 기술력이 사실 우리가 검색해보면 알잖아요. 구글이 압도적으로. 그만큼 지금 테슬라가 다른 전기차 회사들 또 다른 자율주행 회사들 대비해서 기술면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압도적인 기술 우위에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죠. 그렇다 하면 우리는 과거의 구글의 영광의 흐름을 테슬라의 이입에서 투자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야후의 이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매크로 단으로 또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버블 같은 게 꺼질 때는 뭐 모든 종목이 다 빠져요. 아이디 버블 때도 당연히 뭐 야후도 빠지고 아마존도 빠지고 MS도 빠지고 다 빠지는 건데, 그 뒤로 어떤 기업은 다시 회생, 이제 퍼포먼스를 다 같이 이렇게 빠졌지만 어떤 기업은 이 정도 올라온다든지 뭐 시장 정도 이제 올라와도 주도력을 보이는 이제 뭐 아마존 같은 기업은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크로 단으로 안 좋았을 때는 테슬라도 빠지고 뭐 GM도 빠지고 포드도 빠지고 현대기아차도 빠지고 도요타도 빠지고 다 빠졌지만 이게 회복되고 매크로 단으로 좀 안정기에 돌입하면 어떤 기업은 이렇게 되고 어떤 기업은 이렇게 되는 거죠. 테슬라가 이렇게 될까? 저는 그렇다 하고 생각하는 거죠. 야후와 같은 연도에 설립된 아마존도 IT 버블기에 주가 급락에 직면했었죠. 아마존의 주가는 고점에서 93%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유사한 기간 IT 하드웨어 기업이었던 애플과 IBM은 79%. 애플과 IBM은 이렇게 돼 있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아마존은 야후와 다른 길을 걸었는데 핵심은 사업의 경쟁력이었다. 저점 이후 아마존의 주가는 34,000% 상승. 그리고 이커머스에서 시작을 해서 클라우드까지 확실한 1위를 달성했죠. 그래서 경제적 해자를 이커머스를 넘어서서 클라우드 영역까지 구축하는 계속적인 R&D를 했고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에 담긴 것처럼 이 경영진을 보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아마존에 가까울 것이다. 선점 효과 마진에서 전기차 시장에 먼저 진입하고 브랜드를 확립한 테슬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 중이죠.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60% 수준. 내연기관을 거치지 않고 공장을 세운 테슬라는 생산량이 궤도에 오르면서 경쟁 기업에 비해
높은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죠. 22년 4분기 테슬라 영업이익률은 전체 16%, 자동차 18%. 그래서 다른 대형 자동차 OEM들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는 이 높은 이익률을 바탕으로 가격을 후리치는 이 치킨 게임을 통해서도 점유율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 인하에도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결국은 이런 테슬라는 아마존에 가까운 이 지위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또 이제 IT 쪽에서 그 애플과도 굉장히 흡사한 어떤 그 구조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산업을 선점하고 브랜드를 키운 애플은 수익성이 좋은 서비스를 늘려서 다각화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10년 전 10% 내외였던 서비스 매출 비중이 20%까지 2배로 확대되면서 엄청난 이익률을 낼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는데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내재화까지 추진 중에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애플, 아마존하고 비슷한 어떤 다각화 수직 계열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애플이 이제 핵심 반도체를 설계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테슬라도 핵심 칩들을 자체 설계 만들고 있죠. 위탁해서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테슬라도 가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배터리까지 내재한다는 자체가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 측면에서도 지금보다 향후에 더 좋은 어떤 상황, 그만큼 가격을 더 인하시킬 수 있다는 거, 인하시킬수록 더 많은 제품, 물량을 팔 수 있고 점유율을 계속 지금처럼 가져갔든 혹은 더 많이도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서비스 매출까지 향후 애플처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테슬라는 아마존과 애플과 비슷한 지위, 애플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공산이 크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애플과 유사한 다각화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전기차 부문 업력이 긴 테슬라가 생산하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낮다는 점이 다각화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효과의 근간이고,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서비스 및 구독 경제까지 아우르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제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다각화의 증거다. 22년 12월 북미에서 FSD 베타 버전에 28만 명 이상이 가입을 했습니다. 15,000달러까지 가격 인상. 그래서 평균 8,000달러 계산하면 20억 달러 매출 기여 가능하다는 점. 이게 계속 높아질 거라는 점. 보십시오. FSD, 자율주행 이 소프트웨어 가격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향후 테슬라는 애플과 유사하게 서비스 매출, 이 구독 서비스에 대한 어떤 부분 매출로 굉장한 퍼포먼스를 낼 거기 때문에 그때는 더 높은 밸류에이션의 업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을 짤 때 한국의 배터리 회사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도 맞는데요. 저는 그것과 함께 테슬라를 같이 투자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배터리 회사들의 이익률은요, 사실 장기적으로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점점 더 향후에 이제 전기차 부분이 아니라 서비스 매출로서 높아질 여지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이 배터리 부분에서도 이제 협상력에 대한 부분을 우위를 좀 가져갈 공생, 이제 자체 내재화까지 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테슬라가 저는 이제 2차전지 우리나라 K 배터리 회사들과 같이 장기 투자를 해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꼽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또 투자 전략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는요, 애플이 이제 차기 사업은 전기차로 가져갈 걸로 예상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전기차보다는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플랫폼, 서비스 사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둘 걸로 예상하고 있고, 어쨌든 애플 입장에서는 사실 테슬라를 인수하는 게 뭐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한데요. 뭐 사실 테슬라가 이제 앨런 머스크가 회사를 애플에 팔지 여부는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애플이 테슬라를 인수할 때 뭐 가정 뭐 이런 것들 좀 나와 있는데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이런 가정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테슬라 주가는 최근에 바닥 대비 2배가 올랐는데요. 기술적으로만 우리가 분석한다면 조금 이제 눌릴 수 있는 구간대에 왔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를 사고 싶었지만 사지 못했던 투자자가 있으시다면 21선 근방으로의 어떤 조정 구간이 온다면 기회를 잡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재미난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팅과 함께 테슬라에 대한 간략한 좀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번 내용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에 또 아주 유망한 종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